2005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골목에서는 이웃들이 아직도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 조용히 소식을 나누고 있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부부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소식은 동네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그날 아침부터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겨진 7살 소녀 한서연이었다. 많은 이웃이 마음 아파하며 걱정했지만 누구도 즉시 소녀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목사인 유장호에게 잠시 보호되기로 결정되었다. 교인들 사이에서 헌신적이라는 평을 듣던 유장호는 소녀를 맡겠다고 말하며 마포구의 작은 교회로 그녀를 데려갔다. 서연은 처음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다. 부모를 잃은 충격은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세상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말하듯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교회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되어 왔고 사람들은 서연이 그곳에서 새로운 안정을 찾길 바랐다. 유장호 역시 교회 내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로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왔기에 서연을 데려간 그의 선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서연이 교회에서 지내기 시작한 초기의 날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평온했다. 교인들은 음식을 챙겨주고 옷을 기부하고 종종 서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점점 더 커져갔다. 익숙한 목소리도, 집에서 늘 들리던 소리도, 부모가 좋아하던 음악도 모두 사라진 공간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사고를 다시 떠올리며 자신이 갑자기 떨어져 나온 세상이 얼마나 넓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생각하곤 했다. 유장호는 교인들 앞에서는 늘 너그럽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서연을 보살피는 듯 했지만 서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느꼈다. 교회에서는 규칙이 분명했고 일정이 명확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지나치게 빠르고 버거웠다. 주변 어른들은 그녀가 충격을 겪은 아이니 규칙적인 일상이 도움될 것이라 말했지만 서연은 그 말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새로운 환경은 곧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졌고 그 무게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공동체였다. 사람들은 서연을 안타까워하며 교회 안의 여러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려고 했다. 누군가는 서연에게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누군가는 주일마다 그녀에게 선물을 건네며 마음을 어루만지려 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모든 친절은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했다. 부모와 함께하던 일상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고 그녀가 마주한 새로운 세계는 친절함 뒤에 흐르는 낯설미 너무 크게 느껴졌다. 사고 이후 처음 맞는 봄이 찾아왔지만 서연에게는 계절이 변하는 감각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부모가 남긴 물건 중 몇 가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다른 친척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사실은 서연에게 더욱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감각, 그리고 부모의 흔적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실감은 어린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서연은 종종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곤 했다. 교회 내에서는 서연이 더 안정되기를 바랐지만 그녀가 느끼는 불안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유장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연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하곤 했지만 서연은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을 마음속에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제대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다. 부모의 부재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점점 흐릿해져 가는 듯했다. 하루는 서연이 혼자 지내던 방에서 오래된 가방을 찾았다. 그 안에는 부모가 남긴 몇 장의 사진과 어린 시절 사용하던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가방을 꺼내어 바라보는 순간 서연은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부모의 흔적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은 작지만 분명한 위로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작게나마 마음속 다짐을 세웠다. 비록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부모가 자신에게 남긴 기억과 마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단지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남길 사건들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피어오르는 불안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아직 어린 서연이 감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두운 변화들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삶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이 교회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주변 어른들은 그녀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정이라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서연은 다른 친구들처럼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생활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부모가 없는 현실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거의 남겨주지 않았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연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녀의 조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좋아했지만 서연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이 방과 후 학원이나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연은 늘 교회로 돌아와야 했다. 유장호는 그녀의 일정을 매우 세세하게 확인했고 교회에서 맡은 여러 일을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했다. 그가 말하던 책임감과 올바른 생활은 서연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사고하고 선택할 기회를 서서히 줄여갔다. 서연이 학교에서 예술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미술 시간마다 작품을 인정받았고 담임 교사는 그녀에게 미술부에 들어가 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 제안은 곧바로 유장호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서연이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교회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서연의 참여를 거절했다. 학교에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주변 어른들은 그 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서연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작게 저항하려는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감정은 늘 명확해지기 전에 사라져버렸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서연의 일상은 점점 제한적으로 바뀌어갔다. 교회 안에서 담당하는 일은 늘어갔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다. 주변 사람들은 서연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고 칭찬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학교와 교회를 오가는 삶은 안전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서연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시키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교사가 학부모 상담 주간에 유장호를 부르면서 서연의 그림 실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서연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유장호는 교사에게 애매하게 대답했다. 상담이 끝난 후 그는 서연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서연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두려움이 생겼다. 점차 서연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 친구들이 조금만 사적인 질문을 해도 불편함을 느꼈고 집이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조차 서연에게는 조심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생각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서연의 성적은 꾸준히 좋았고 미술 경진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많은 교사들이 그녀의 가능성을 칭찬했고 고등학교 진학 상담에서도 예술고등학교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유장호는 또다시 그 진로를 반대했다. 그는 서연이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이유만 반복했고 서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예술고등학교 진학 가능성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서연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연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수록 주변 어른들은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는 그 기대에 압박을 느꼈다. 교회에서는 서연이 점점 중요한 일을 맡았고 행사 준비나 운영에 깊이 관여해야 했다.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삶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서연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감정조차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에서는 가정에 대해 묻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친구들과의 진로 이야기에서도 늘 혼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대학, 미래, 취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지만 서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계획과 판단에 의해 정해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부터 서연은 작은 일에도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들은 늘어났고 유장호는 서연이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강하게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겉보기에는 보호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연의 삶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서연은 매일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학교에서의 작은 성취, 친구들의 따뜻한 말, 미술 시간에 느낀 짧은 기쁨 같은 순간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아무리 있어도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서서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연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해 갈수록 그녀의 일상은 점점 더 교회 중심으로 고정되어 갔다. 학교에서는 조용히 성적을 유지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서연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관심사는 늘 교회 일정에 맞춰 조정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도 점점 어려워졌다. 유장호는 서연이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며 점점 더 깊게 그녀의 일상에 관여했다. 2016년 서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담임교사는 그녀가 미술 전공에 충분한 재능이 있다고 판단해 여러 대학의 실기 전형 정보를 정리해 건넸다. 서연은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꿈이 다시 떠오르며 조용한 희망을 느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 같아 잠시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료를 챙겨 교회로 돌아온 서연은 곧바로 유장호의 반응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는 그녀가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어떤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서연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국 실기 준비를 포기했다.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달리 서연은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교회 업무에 쏟아야 했다. 교회의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문서 정리를 도맡아 하며 행정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교인들은 서연이 성실하다며 칭찬했지만 그 성실함이 온전히 그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점점 더 깊은 책임을 지고 있었고 주변 어른들은 그 상황을 당연시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자신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대학 대신 취업 준비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지만 유장호는 서연이 교회 일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굳게 유지했다. 서연이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거나 잠시 번뜩이는 생각을 가져도 그 생각들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버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교회에 고립되어 갔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감정과 욕망은 미묘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녀의 삶을 대신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서연은 이미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이 시기부터 서연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졌다. 부모를 잃은 이후 줄곧 혼자였던 그녀에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의존이 건강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 주변 어른들은 그녀가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젊은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서연은 자신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후 몇 번은 작은 반항심이 생기기도 했다. 대학 진학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려 하거나 학교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생겨날 때마다 유장호는 서연에게 책임을 강조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말하며 그녀를 설득했다. 서연은 결국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기 위해 이유를 찾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조용히 덮어두는 방식이었다. 그해 겨울, 서연은 교회 행사 준비를 위해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맡았다. 여러 사람의 기대가 서연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그 부담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다. 어떤 순간에는 자신이 마치 교회의 한 부분처럼 역할을 하고 있을 뿐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교회 안에서 존재감은 커졌지만 오히려 그녀의 자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삶이 어쩐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쩐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주변 사람들은 서연이 교회 일을 안정적으로 잘 해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서연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억압이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그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그녀의 생각을 잠식해갔다. 서연이 20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일상은 더욱 교회 중심으로 굳어져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책임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넘어왔다. 교인들은 서연을 성숙하고 믿음직한 청년으로 생각했고 대부분의 일들은 서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성실한 삶처럼 보였지만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을 때조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과 허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몇몇 친구들은 대학 생활이나 취업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서연은 그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또래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을 넓혀가는 동안 서연은 고등학교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해볼 기회를 떠올리면 마음속에 작은 갈망이 일었지만 그 갈망은 곧 죄책감으로 뒤바뀌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주어진 역할에 몰두했다. 유장호는 이 시기부터 서연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다. 각종 행사와 운영에 깊이 관여하게 했고 서연이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늘 서연의 장점을 말하며 그녀가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말들 뒤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했고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작은 위안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다. 서연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기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말들에 떠밀리듯 살아가는 느낌이 깊어졌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경험은 따뜻했지만
그 인정의 기준이 온전히 자기 삶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묘한 공허함이 커졌다.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익숙해지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숨기고 눌러두는 법을 배워갔다. 누군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없었다. 이 시기 서연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혼란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왜 삶의 여러 선택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왜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의문을 명확한 질문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지도 아래 살아왔고 그 방식이 마치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서서히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하고 강한 감정으로 자라났다. 서연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대부분 밤늦게 잠들기 직전의 짧은 순간들이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질문했지만 선명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만 남았다. 교회에서 맡은 일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무게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서연은 자신이 스스로에게도 솔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유장호는 서연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기거나 말수가 줄어들면 이유를 물었고 때로는 조용히 그녀의 선택을 제한하기도 했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거나 취미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그런 바람을 품는 순간부터 이미 죄책감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의문을 감추고 멀어지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방식으로 20살을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너무도 익숙하게 따라온 지도 방식이 사실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렸다. 처음에는 짧고 흔들리는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파문처럼 그녀의 일상 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많은 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갔다. 그 깨달음이 불편하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잔잔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그 질문들을 밖으로 꺼낼 용기도, 거기에 답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고 주변의 기대를 맞추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질문이 고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시기부터 서연의 내면은 더 복잡해졌고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연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렵던 감정의 물결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은 당장은 그녀의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녀의 삶을 뒤흔들 무언가로 자라나고 있었다. 서연이 21살이 되던 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져 있었다. 단순한 도움이나 참여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많은 결정이 서연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인들은 그녀를 믿음직한 청년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문제라도 그녀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서연에게 점점 숨이 막힐 만큼 부담으로 쌓였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 아님에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끝없이 움직여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깨닫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등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그 당연함이 과연 누구의 기준인지 자문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칭찬하고 인정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서연에게는 점점 의미 없이 들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헌신적인 청년이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 역할을 선택하지도 않은 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유장호는 서연에게 더욱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다. 일정은 그의 판단에 따라 정해졌고 서연의 계획이나 바람은 늘 뒤로 밀렸다. 그녀가 잠시라도 다른 활동을 고려하면 유장호는 책임을 강조하거나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며 그 생각을 조용히 꺾었다. 서연은 점점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며 누군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끔은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서연은 만남을 쉽게 잡지 못했다. 시간을 내더라도 결국 교회 일정이 다시 끼어들었고 약속을 취소하는 날이 반복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게 되었고 서연의 세계는 점점 좁아져 갔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들이 사라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서연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변화를 자주 느꼈다.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대신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은 분명 중요했지만 그 일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실이 점점 불편하게 다가왔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질문해보면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왔기에 자신만의 욕구나 바람을 떠올리는 일조차 서툴렀다. 갈등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깊어졌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다보면 서연은 분명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잘못됨을 정확히 언어로 옮기거나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늘 참고 견디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자리 잡아버렸다. 감정을 숨기고 갈등을 덮어두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면서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계기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교회에서 세워진 새로운 계획에 따라 서연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고 주변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유장호는 이것이 서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듯 말했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거부감은 여느 때처럼 마음속에서 조용히 억눌린 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자신 안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감정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서로 충돌했다. 교회에서의 역할이 그녀를 지탱해준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지나치게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점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건지, 왜 스스로의 선택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된 건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고민은 명확한 해답이나 새로운 결정을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삶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만 더 강해졌다. 이 시점에서 서연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용기는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서연의 갈등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며 깊어졌고 그녀는 점점 더 조용한 혼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녀 스스로도 그 변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혼란이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삶을 뒤흔들 큰 변화를 향한 시작이라는 점이었다. 서연이 22살이 되던 해,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일부 교인들 사이에 작은 의문들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유장호가 서연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맡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기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눈치만 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사자인 서연은 여전히 일상을 버텨내기에 바빴고 자신을 둘러싼 변화가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서연의 감정은 명확한 형태로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맡은 일들은 변함없이 많았고 그 일들을 수행하느라 하루 일과가 꽉 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이상 그 바쁨을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수록 모든 선택이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각이 짙어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불안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고 그 감정은 단순히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확장되었다. 이 무렵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자주 하게 되었다. 문서를 정리하다가 작은 실수가 반복되고 행사 준비에서도 누락되는 부분이 생겼다. 이전의 서연이라면 보이지 않았을 실수들이 잦아지면서 주변 몇몇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를 고칠 수 있는 명확한 힘을 내지 못했다. 에너지가 바닥나 있었고 감정은 흐릿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작은 확신들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유장호는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지만 그가 취한 방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더 많은 조언을 가장한 지시를 내렸고 서연이 혼자 판단하려는 기미를 보이기라도 하면 즉시 의견을 강하게 덮었다. 그의 말투는 늘 친절하고 온화했지만 그 속에 담긴 통제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서연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 적이 거의 없었기에 그녀는 오랜 습관처럼 침묵했고 스스로의 판단을 뒤로 미루며 다시 교회의 일정에 맞춰 움직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을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만 남겼다. 며칠 동안 서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생각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누군가의 요구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떠올랐고 그 의문들이 겹겹이 얽히면서 마음속 긴장은 계속 높아졌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와 역할이 과연 자신에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유지해온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온 방식이 무너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큰 두려움을 불러왔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내부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했다.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평소라면 조심스럽게 상황을 정리했겠지만 이날의 서연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의 의견을 조용히 내비쳤고 그 의견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장호는 그녀의 판단에 미묘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대신 서연에게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건넸고 그녀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돌려 말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서연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자신이 내린 작은 선택조차 허락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제야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의 모든 판단이 통제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처음에는 막연한 서운함으로 이어서는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한 질문으로 번져갔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자신 안에서 멈추지 않는 변화의 흐름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은 이제 더 명확한 형태의 의문이 되었고 의문은 점점 더 깊은 갈등으로 변해갔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지, 계속 참고 버티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서연은 여전히 교회에서 맡은 일을 수행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면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생겼고 누군가의 기대를 떠올리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치밀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수록 지금의 일상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이 곧 더 큰 결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의 혼란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했다. 무엇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그녀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23살이 되던 해, 그동안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불안과 의문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여전히 무거웠고 사람들은 서연에게 의지했지만 그녀는 점점 그 기대를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불편함이 따라왔고 유장호가 건네는 조언들은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이 왜 이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더욱 깊은 혼란이 일어났다. 이 시기부터 서연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일상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일정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왔다. 친구들과 연락이 거의 끊긴 지 오래였고 가족이 없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기대는 것조차 어려웠다. 마음속에서는 자유에 대한 막연한 갈망이 자라났고 그 갈망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일상의 균형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작은 오류를 발견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 순간 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에 사로잡혔다. 단순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은 점점 커져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예전에는 빠르게 정리했을 일을 앞두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부담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 혼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서연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장호는 서연에게 중요한 업무를 추가로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서연을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지만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 안에서 어떤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말들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이 원해서 맡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뚜렷해졌고 스스로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는 감각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고 어떤 감정을 먼저 마주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묵묵히 해왔던 일들이 왜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는지, 왜 자신이 더 이상 그 책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속의 혼란이 단순히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고 그 감정들은 그녀에게 앞으로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남겼다.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렸다. 교회의 일정이 바뀔 때마다 이유를 묻고 싶었고 누군가 자신에게 맡기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러나 실제로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동안 침묵하며 지내온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침묵이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히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미세한 떨림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시기, 교회 내부에서는 또 한 번 작은 갈등이 일어났다.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였고 사람들은 이전처럼 서연의 도움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쉽게 나서지 못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망설임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이 이 역할을 왜 맡아야 하는지, 지금의 자신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들이 드러났고 그 감정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유장호는 서연의 이런 변화를 금방 눈치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고
서연이 잠시 머뭇거리자 더 강하게 조언을 이어갔다. 그 조언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서연에게는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말들로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의지해야 할 사람에게서조차 벗어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처럼 다가왔고 그녀는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며칠 뒤 서연은 결국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다. 교회에서 맡은 일정 중 하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유장호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서연에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강조했다. 그의 말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그 말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무거운 속박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왔는지 선명하게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되찾기 위해서는 더는 필연적으로 주어진 역할에만 머물 수 없다는 사실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부드럽지만 강렬한 힘으로 서연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길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 서연의 갈등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그 흐름은 곧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서서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24살이 되던 해, 그동안 마음속에서 흘러가던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정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멈춰섰다. 익숙하게 따라왔던 계획들이 더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의문이 다시 떠올랐다.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받아들이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거부감이 일어났다. 그 감정은 억누르고 지울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잠겼다. 며칠 동안 서연은 교회와 일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의지하며 여러 책임을 맡겼지만 서연은 더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고 그 목소리는 그녀가 지금까지 삶을 이어온 방식과 충돌했다. 이 갈등은 서연에게 큰 부담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서연은 조용히 용기를 내어 작은 결정을 했다. 그동안 맡아온 업무 중 일부를 내려놓고 싶다는 뜻을 유장호에게 전한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요청처럼 들릴지 몰랐지만 서연에게는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유장호는 서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한 뒤 교회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늘 있던 온화함이 있었지만 그 온화함이 이제는 서연에게 책임과 부담만 더하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묻어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의존하고 있다고 믿었던 관계는 사실 선택권을 잃어버린 채 받아들인 현실이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계속 걷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단호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며칠 뒤 서연은 교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담담하게 전했다. 큰 소리로 울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결정은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뒤돌아볼 때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다. 교인들 중 몇몇은 놀라워했고 일부는 서연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주도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느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길을 택한 것임을 알았다. 교회를 떠난 뒤 처음 며칠 동안 서연은 익숙한 일상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공허함을 느꼈다.
시간은 늘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주변에 기대거나 상의할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 공허함 속에서 서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넓은 시간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천천히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 과정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때보다도 자유로운 순간이었다. 후 몇 달 뒤, 서연은 지역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잠시 떠올렸던 꿈을 조용히 다시 마주한 것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붓을 잡고 종이 위에 조용히 색을 올리는 그 시간이 서연에게는 큰 의미를 가졌다. 누구의 지시도 기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가는 시간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감정을 되찾게 했다. 작은 선 하나, 색의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서연의 삶에 서서히 생기를 더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판단이나 기대에 묵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천천히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불확실했지만 그 불확실함마저 서연에게는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서연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정말 나를 위한 걸까? 그러고는 오랜 시간 끝에 처음으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 그 한 문장은 그녀를 오랜 혼란에서 건져낸 작은 빛과도 같았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고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선택이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툴고 느릴지라도 그 길은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별표 사는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일지도 모른다의 서연의 걸음은 그 확신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별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하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봐 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삶이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과 선택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신을 위한 조용한 용기와 질문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격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